투자 리포트 주식의 발견은 SBS BG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풍부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5000P 시대가 진짜 올까? 반신반의하면서 새해 출발했는데요. 코스피 5000선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해 주식시장 출발 너무나 좋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코스피가 이제 새해 첫 거래일부터 네. 4,300선을 돌파를 하더니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더니 또 4,600선까지 단숨에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상승은 이런 AI 수요 폭발로 인한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이에 따른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역대 최고 실적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시장 유동성 증가에 대한 이런 호재성 이슈들까지 맞물린 구조적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부에서도 이제 국내 증시 부양책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26년 이제 상반기까지는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연초에 이런 효과들로 이런 ETF와 인덱스 펀드에 이제 자금이 유입이 되면은 이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와 또 2위인 SK 하이닉스 비중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자동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상승이 강하게 연초부터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차츰 이제 다른 기업들도 실적을 확인하게 되면서 신규로 새롭게 유입된 자금들이 다른 업종이나 종목들로도 순환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반도체 투톱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세가 심상치 않은 모양새입니다. 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업황 회복 기대가 맞물리면서 올해 반도체 산업이 전례 없는 초호황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올해 내내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너무나 궁금해요. 네, 확실히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작년 이상으로 이익 성장을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더 추가 상승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서버와 이제 HBM 쪽도 그렇지만은 D램과 낸드는 올해까지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강한 구도가 유지가 되면서 가격 강세가 더 이어지려고 하는 그런 시선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D램 값이 70% 이상 인상 소식이 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급 부족이 2027년 전후에야 이제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 3년짜리 장기 사이클, 업사이클이 그림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흐름에 맞춰서 삼성전자의 HBM 매출로만 봤을 때 2026년에 25에서 26조 원 수준, 전년에 약 3배 수준이 또 전망이 되고 있고 HBM 점유율까지도 봤을 때는 16%에서 35% 정도로 급증 전망이 또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서버 D램과 환율 효과로 인해서 추가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6년 영업이익을 100조, 심지어 130조 이상까지 예측하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24년과 25년에 이미 기록적인 영업이익에 대한 레벨을 좀 찍었긴 했는데 26년에도 이 기조를 이어간다. HBM4에 대한 증설과 미국 용인 클러스터에 대한 KPX 확대를 감안한다면은 추가적인 어떤 실적 레벨업이 가능한 그런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을 80조 원 수준으로 조금 전망하는데 공격적인 견해는 그 이상을 또 넘게 바라보면서 100조 원까지도 이렇게 근접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까지 전망하는 것이 사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HBM4와 HBM3E에 대한 가격을 올해 20%까지 이상으로 인상할 것이다라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니까 이에 맞춰서 목표 주가도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거든요. 그 흐름에 맞춰서 이제 주식에 대한 보유 관점을 계속 끌고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뭐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어마어마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반도체 하면 보통 메모리 반도체부터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최근 삼성전자가 AI 기업이 아닌 완성차 업체와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동차에 그렇다면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앞서 체결한 이런 테슬라와의 파운드리 계약에 이어서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외에도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동차 같은 이런 완성차 시장으로도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었는데요. 특히 전기차, 이제 앞으로 이런 자율주행 시대의 차량용 반도체에서도 이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이제 최근 BMW와의 이런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인데요. 삼성의 이런 차량용
반도체 엑시노스 오터를 BMW의 차세대 전기차 모델에 탑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유럽 프리미엄 완성차 시장에 깊이 들어선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엑시노스 오토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자율주행 데이터 연산까지 담당한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스마트폰 100대 분량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고부가 칩 공급 계약 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의 이런 삼성전자 파운드리 실적의 안정적인 매출원으로 더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삼성전자가 수년 전부터 미뤄왔었던 전장 사업 역시도 결실을 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현우 자문역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삼성전자가 진입 장벽이 높은 독일 완성차 업체의 차량용 반도체 공급 계약을 주도하면서 수주한 점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이제 프리미엄 3사까지 독일에서 모두 뚫었다는 점에서 이번 삼성전자의 어떤 차량용 반도체의 계약은 좀 분명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이벤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모리에 가려졌던 시스템 반도체 쪽, 설계 쪽 사업에서도 우상향 모멘텀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이 메모리처럼 이제 사이클형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전장 쪽 전환에 따른 구조적 성장 스토리가 나오는 거라서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포트폴리오 다각화 축으로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이제 삼성 SDI 쪽, 그다음에 차량용 OLED나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전장과 오디오 쪽에 하만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차량용 SoC까지 연결되는 풀 패키지 구성으로 노리는 그런 그림이라서 BMW 딜은 이제 단발성이 아니라 이런 그룹 전장 전략이 실제 매출 수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신호다. 그래서 전장 쪽이 확실히 살아나는 흐름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들으신 것처럼 메모리를 넘어선 사업 다변화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 업종 종목 분석 필요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주식의 발견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엔비디아 반도체를 탑재한 전통 완성차 업체들의 자율주행 기술이 대거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판도 변화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 CES 2026에서 엔비디아의 최신 반도체가 탑재된 이런 자율주행 기술 시연이 대거 나왔었는데요. 현대차, 기아, 그리고 GM과 스텔란티스와 같은 이런 전통 완성차 제조사들이 대규모로 참여를 해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SDV와 또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였고 엔비디아 칩셋을 활용해서 이런 로보택시 프로 협력을 앞세워서 앞으로 이런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비전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BMW 역시도 이런 삼성의 엑시노스 오토와 연계된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계속 기술 개발과 앞으로의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제스상 CEO 역시도 이제 AI PC부터 엔비디아의 자율주행용 드라이브 플랫폼 기술을 선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피지컬 AI 시대의 서막으로 자율주행 또한 과거처럼 이런 단순 기술쇼를 넘어서 앞으로 본격적인 상용화 로드맵 발표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한때 깐부 회동으로 화제를 모았던 현대차와 엔비디아도 본격적인 협업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기억하시나요? 깐부 회동에서 네. 이제 3자간 러브샷을 했던 장면. 맞아요. 저는 기억에 확실히 남는데요. 치맥이었죠, 치맥. 예, 그래서 이재용 회장뿐만 아니라 정의성 회장이 같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 그룹과 엔비디아의 협업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건데 이 협업은 그냥 GPU를 좀 사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현대차가 자율주행과 SDV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와 로보틱스까지 한 번에 끌어올리겠다라는 중장기 로드맵에 대한 어떤 핵심 축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토르를 봤을 때 센서 데이터라든지 고정밀 지도 그리고 AI 의사결정 모듈을 실시간으로 이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직접 쌓아야 할 하드웨어나 OS 스택을 단번에 글로벌 톱티어 레벨까지 점프시키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팩토리 쪽에서는 단순히 라인 자동화가 아니라 공장 전체를 데이터화시키고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해서 재설계하는 수준이라서 전장 로보틱스와 함께 현대차 제조 경쟁력도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대차 그룹은 이미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서 로봇 기술을 확보해가지고 이제는 엔비디아 협업까지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로보틱스와 이제 물류까지 결국에는 이제 즉
차량 밖에 인프라까지 확장시켜 나가다 보니까 완성차 로봇, 제조 설비까지 AI 인프라로 묶는 구조라서 현대차 자체를 이제 물리 AI, 피지컬 AI 기업의 핵심 추구다라고 이렇게 키우는 포석이다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과정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자율주행차는요,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반도체 탑재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기술 발달과 함께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급속히 성장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예상이 가능해요. 네, 아무래도 자율주행차는 이제 실시간 센서 데이터 처리와 AI 기반 의사결정이 핵심이기 때문에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반도체 탑재량이 10배 이상 많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내연기관차는 주로 엔진 제어 그리고 뭐 기본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200에서 300개의 반도체가 들어가지만 이제 자율주행차는 카메라와 라이다 그 레이더 등 이런 초당 100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이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GPU라든지 NPU, HBM과 같은 고성능 컴퓨팅과 이런 센서 융합을 위한 엣지 AI 칩까지 더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자율주행차에는 대략 2,000개 이상의 칩이 탑재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정체되었던 차량용 반도체 시장도 자율주행과 AI 기술 융합으로 인해서 성장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도 성장을 해가면서 올해만 781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보여지니까 앞으로도 이런 차량용 반도체 시장도 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동차도 기계, 단순한 기계라기보다는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에 가깝다고 많이들 평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의 중요성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확실히 이제 자동차의 가치가 하드웨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맞춤형, 커스텀형 반도체의 수요는 앞으로 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겠는데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쪽 그 SDV는 그 차량 기능에 대한 부분과 업그레이드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진화시키는 구조라서 스마트폰처럼 OTA를 이제 기능으로 해서 추가 변경하는 게 전제 조건으로 깔리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처럼 차 안에 수십 개, 수백 개의 ECU를 넣는 방식 대신에 중앙 집중형, 전자 그리고 전기 구조로 바꾸면서 고성능 중앙 컴퓨팅이 필수 요소로 떠오르는 그런 과정이겠고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소프트웨어를 잘 돌리기 위한 고성능 맞춤 SoC에 대한 전제를 깔고 설계가 되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중앙 집중형 SDV 구조에서는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를 받쳐주는 전용 반도체가 필수라서 커스텀형, 맞춤형 반도체가 확실히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일 수밖에 없는 과정이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ADAS에 대한 중앙 집중형 컨트롤러 시장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2025년 이제 422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657억 달러 그리고 35년까지 봤을 때는 1276억 달러까지 이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과정 속에서 맞춤형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 더 필수적이고 구조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결국 전장 산업은 주요 반도체 업체들과 협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을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복잡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좀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BMW가 삼성전자와 계약을 했던 것처럼 이런 반도체 기업이나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들과 이런 전략적인 협업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작년에 현대 모비스 주도로 K 차량용 반도체 얼라이언스 협력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협력 기업들로는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DB 하이텍 그리고 동훈 아나텍과 같은 이런 20여 개의 기업들이 국내 차량용 반도체 개발과 또 양산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체를 비롯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체 중에서는 최근에 슈어 소프트테크가 현대차와의 이런 자율주행 협력 기대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SOS랩 또한 라이다 확대와 현대차로의 자율주행 매출 본격화 기대감에 주가 역시도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처럼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차츰 업황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의 수주라든지 앞으로의 실적 개선세도 우리가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수많은 종목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너무나 고민이 많이 되시죠? 오늘의 핵심 테마 속에서 자문력들이 직접 금운동 종목을 엄선해서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에 관한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빠르게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까지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김현호 자문역과 함께 차량용 반도체주 금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동메달부터 공개합니다. 네, 소개해드릴 동메달 기업은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칩스앤미디어. 네, 칩스앤미디어는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펠미스 관련주로 한번 소개를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동사는 이제 고속 인터페이스 IP와 차량용 이더넷 컨트롤러를 주력하고 있는 점에서 이번 자율주행 네트워크 핵심 기술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에서도 이제 차량용 매출 비중이 60%를 차지를 하게 되면서 3분기에 흑자 전환을 기록했던 점에서 앞으로 이런 펠미스 수혜와 차량용 반도체 시장 성장에 대한 이런 수혜 기대감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자율주행 차이는 자동차 안에서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캔버스라는 느린 인터넷으로 모든 장치가 소통이 됐었는데 이제 자율주행차에 탑재되는 카메라와 라이다가 초당 수십만 장 사진들을 찍어내면서 자율주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고속 이더넷이 이런 기술들이 필연적으로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동사는 이러한 차량용 이더넷 기술에서 강점을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동사의 IP 라이선스 매출이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점에서 동메달 기업으로 다시 한번 선정해서 소개드렸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동메달은요, 고속 이더넷 기술을 강점으로 갖고 있는 칩스앤미디어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은메달 종목 공개합니다. 네, 은메달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 네,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차량용 이제 인포테인먼트와 자율주행 칩 개발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동사 역시도 차량용 반도체에 특화된 기업으로 앞으로의 차량용 반도체 시장 성장 수혜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동사의 주력 제품 같은 경우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ADAS 프로세서인 돌핀 시리즈. 이 돌핀 시리즈가 이제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서 벤츠와 포르쉐와 같은 글로벌 OEM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10%대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역시도 이제 자율주행과 SDV 시장 공략을 가속하기 위해서 AI 가속기를 활용한 신제품 양산과 개발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변화된 이런 글로벌 고객사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신제품 매출 확대 기대감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와 협력을 해서 또 차량용 반도체 패키지 신사업을 통해서 수익성 또한 올해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앞으로 이런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시장 성장 수혜주로 텔레칩스를 은메달로 선정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왠지 기업명이 아주 바삭바삭한 느낌이 듭니다. 동메달은 칩스앤미디어, 은메달은 텔레칩스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알아볼 텐데요. 금메달 종목명은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금메달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금메달 종목에 대한 힌트는 드리겠습니다. 네, 금메달 종목 힌트부터 드리자면 국내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으면서 또 마이크론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국내 전장용 반도체 유통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을 하면서 자율주행 전장화에 대한 이런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을 금메달로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힌트를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종목을 금메달로 뽑은 이유를 들어볼까요? 네, 금메달 기업, 간략한 기업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유통 전문 기업으로 힌트 드렸듯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과의 협력을 통해서 전장용 반도체 90%의 이상 이런 물량들을 유통하고 공급하고 있는 점에서 안정적인 본업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자율주행 로봇용 AI 컴퓨팅 모듈 개발을 위해서 자율주행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SDM 플랫폼과 같은 이런 여러 자율주행 국책 과제 개발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자율주행 성장 모멘텀과 더불어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 수요에 대한 이런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가 계속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작년 실적도 보시면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20% 내외 성장세를 기록을 했고 또 대략 300억 원대의 영업이익에도 현재 시가총액 또 힌트가 될 수도 있겠는데 현재 시가총액 대략 1,300억 원인 점에서 상당히 저평가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 대비해서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된 상황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꾸준한 실적 성장에도 반도체 유통업을 영위한다는 이유에서 소외되는 흐름이 이어졌었지만 결국 상장 이후 단 한 번의 역성장 없이 흑자를 기록해 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자율주행 신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미 국내외 10개 도시에서 공항물류라든지 자율주행 배송과 같은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진행한 이력이 있는 점에서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시면은 이제 20만 킬로미터 무사고 자율주행을 기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실적 성장과 함께 뭐 물류 배송 로봇이나 산업용 AMR과 같은 이런 신사업 성과가 본격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리레이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금메달로 선정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금메달 기업도 카카오톡 채널 입장을 해주시면은 이제 종목명 공개와 함께 추가적인 모멘텀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자문장의 금메달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가 됩니다.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매번 강조드립니다.